어느 날부터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와의 거리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걸 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던지는 말 한 줄이 자녀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무게를 더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먼저 멈추고 지켜보고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모른 척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모른 척은 무관심이 아니라 여백을 주는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될 때 사람은 스스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동기부여가 일어난다지요. 저는 그중 자율성을 제 입으로 빼앗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아이가 현관에서 한숨을 쉬면 예전에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디서 누구랑 뭐 했어? 그런데 그날은 묻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정리하고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는다면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불안을 제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팀장과 의견이 부딪혔어. 나는 그때까지도 조언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내일 어떻게 해볼 생각인지 듣고 싶어. 그러자 아이는 스스로 방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 계획을 소리내어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문제가 내 손에 있다는 감각이 돌아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돈에 관한 거리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모의 지갑이 안정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과한 지원은 때로 유능감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없는 척해야 하나라는 유혹을 느꼈지만 거짓은 관계를 다치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함과 경계를 함께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월세가 부담되니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생활비 계획이 있고 여유가 전처럼 넉넉하지는 않아. 이번 달은 일부를 도와줄게. 대신 다음 달부터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우리는 고정 지출을 적어보고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보고 할 수 있는 일거리와 기한을 정했습니다. 저는 즉시 해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망만 깔았습니다. 바닥이 있다는 감각은 불안을 줄이고 내가 한다는 감각은 자신감을 키웁니다. 그 사이에서 성인은 성장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질문의 순서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정보를 먼저 캐물었습니다. 어디서 뭐가 왜. 그러나 정보는 마음이 열려야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부터 확인했습니다. 오늘 내 몸은 어때?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니? 질문이 바뀌자 대답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사실들을 늘어놓기보다 감정을 먼저 말했습니다. 서운했어. 불안했어. 그리고 감정이 이름을 얻자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은 방향을 알려주고 사실은 방법을 결정합니다. 저는 감정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가 스스로 사실과 방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24시간 지연이라는 작은 규칙이었습니다. 급하게 개입하고 싶을수록 하루를 미루었습니다. 반발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선택권을 침범한다고 느끼면 사람은 자동으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저는 제가 바로 그 반발 심리를 불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기운이 느껴질 때 저는 마음속으로 24시간을 셌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까지 말하지 않기. 이상하게도 많은 일이 하루를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았습니다. 여전히 남는 문제만 골라 말했습니다. 그때도 세 문장만 쓰기로 했습니다. 한 문장은 공감, 한 문장은 나의 바람, 한 문장은 요청. 이렇게요. 많이 지쳤겠구나. 나는 내가 내 건강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일 저녁 8시에 20분만 같이 계획을 세워줄래? 말이 짧아지니 충돌도 짧아졌습니다. 짧은 말은 책임을 또렷하게 만들고 여백은 자율성을 키웠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조언의 형식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조언은 정답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를 비춰주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내 경험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방법이 3가지 있어. 장단점을 곁에 적을게. 내가 뭐가 맞는지 골라줘. 그러고 나면 아이가 고른 이유를 다시 말하게 했습니다. 이유를 말하는 과정은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한 약속을 더 오래 지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 받아 적어주고 필요한 자원을 최소한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뒤돌아서 마음이 불안해지면 저는 제 노트를 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입하고 싶은 충동 점수 7, 개입을 미룬 시간 24시간, 자녀의 자율성 점수 6에서 7로 상승. 기록은 제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 되었고, 불안이 잦아들자 아이는 자주 스스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6번째 변화는 칭찬을 결과가 아닌 과정에 얻는 일이었습니다. 성인은 이미 스스로를 평가할 줄 압니다. 결과 칭찬은 때로 부담을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루고 싶을 때 20분만 앉아서 표를 만든 게 참 인상 깊었어. 내가 불안을 느끼면서도 팀장에게 너의 의견을 차분히 설명한 그 태도가 좋았어. 과정의 칭찬은 유능감의 근육에 닿습니다. 유능감은 다시 시도를 불러옵니다. 반복되는 시도는 결국 사람이 자신의 삶을 믿게 만듭니다. 7번째 변화는 사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책임지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너한테 무리야.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제 말이 아이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이 내 가능성을 작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해. 나는 내가 시도할 권리가 있고 나는 내가 실패하더라도 곁에 있을 거야. 사과는 권력의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균형이 회복되면 사람은 다시 앞으로 걸어갑니다. 8번째 변화는 우리의 관계 규칙을 함께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규칙은 윗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사이의 약속일 때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3가지만 정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먼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부모에게 피드백을 요청한다. 금전 지원은 목적, 기간, 금액을 미리 적고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한다. 갈등이 생기면 24시간 뒤에 3문장으로 다시 이야기한다. 적고 붙여놓으니 서로에게 편해졌습니다. 규칙은 말을 줄이고 오해를 줄였습니다. 말이 줄자 마음이 덜 다쳤습니다. 9번째 변화는 제가 제 삶을 먼저 살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성인 자녀가 독립하려면 부모도 독립해야 합니다. 저는 오래 미뤄둔 검진을 예약하고 배우고 싶던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제 하루를 채우자 아이의 하루를 덜 채우고 싶어졌습니다. 아이의 빈칸을 제가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제 안정감은 아이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살 때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일이 됩니다. 경험을 나누는 대화는 조언보다 오래 남습니다. 10번째 변화는 침묵의 온도였습니다. 침묵은 차갑게도 따뜻하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침묵이 따뜻해지도록 작은 신호를 남겼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나는 거실에 있을게. 밤 9시 이후에는 언제든 나를 불러도 좋아. 문은 열어두겠다고 그러나 먼저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저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반복되자 아이는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느리지만 준비된 사람이 먼저 다가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 말의 무게를 매일 점검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아이의 선택권을 넓힌 말은 무엇이었나? 아이의 유능감을 키운 말은 무엇이었나? 우리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든 말은 무엇이었나? 혹시라도 잘못 얹은 무게가 있다면 그 무게를 오늘 밤 빼기로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관계를 가볍게 하고 가벼움은 다시 서로의 발을 앞으로 내딛게 만듭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조바심이 앞서고 입이 먼저 열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멈추고 지켜보고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말하기.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니라 간격으로 증명됩니다.
간격은 아이를 혼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아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옆자리를 비워두는 사람으로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어른이 됩니다. 서로의 인생에서 각자의 주인으로, 그리고 서로의 곁에서 오래 머물 사람으로.